안녕하세요. 강명천입니다. 지금 오늘이 2020년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. 지금도 동해안 저 높은 곳에서 그 실종된 다이버를 찾는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수색이 오늘까지인가 내일까지인가 진행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다이버들이 실제로 그 다이빙 하다가 이렇게 실종이 된다는 것은 참 큰 슬픔입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제가 뭔지 조금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토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지금 앞에 보시고 있는 이것은 이것은 어떤 책입니다. 그 Lost at Sea, 바다에서 실종되기 이런 뜻이 되겠죠. 그 바다에서 저희들이 길을 잃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이 버디 시스템 혹은 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거고요. 제가 그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있었던 이 실종 다이버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아무도 비방하거나 할 그런 뜻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고요. 제가 이런 주제의 어떤 그 영화 중에서 오픈 워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. 그 이야기를 별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그래서 이 다이버에게 이 보디 혹은 팀 이 시스템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죠. 버디 팀은 물 밖에서 같이 다이빙을 계획하고 물 밖에서 모든 다이빙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하고 해야 됩니다. 수면에서 버디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. 하강할 때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. 다이빙 할 때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. 이것은 사실 그 저희들이 다이빙 배울 때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강사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오픈워터 다이버들을 교육할 때 저는 그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그 두 사람이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는 습관을 키우고 이 벌금을 내게 만드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. 상승할 때도 같이 해야 됩니다. 너 먼저 올라가 나 따라가기가 아니죠. 항상 같은 수심에서 같은 속도로 같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. 출수하고 나서도 이 버디나 혹은 팀은 함께 이 다이빙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로그북을 기록하고 나면 일단 그 다이빙의 그 버디는 그 시스템에서 해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이거는 그 다이빙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특히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아주 잠시 서로가 눈을 돌리는 사이에 버디가 없어집니다. 또한 저희들이 다이빙 배울 때 수중에서 버디와 헤어질 때 버디를 잊어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. 1분간 찾아보고 없으면 수면으로 올라가라. 그래서 수면에서 만나서 또 다이빙을 계속 할지 그만둘지를 결정하라. 이렇게 되어 있죠.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도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. 저 친구는 다이빙 잘 하니까 잘 하겠지 하고 버디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수중에서 돌아다닙니다.
이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바다에서 실종되기라는 제목에서 몇 가지 슬픈 이야기들을 드리겠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그 중에 제가 3개를 모았는데요. 현재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이 실종 다이버, 이게 이분이 실제로 그 60대의 강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. 살고 계시는 곳이나 사고가 난 다이브 센터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 친구들이 경상북도 울진군 호포에서 어떤 사고를 만났었는데, 또 이 경우는 잘 진행이 돼서 다들 무사하게 돌아온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하나, 이 팔라우 공화국의 펠릴리우 코너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했던 굉장히 슬픈 다이버 실종 사고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,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,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이 지금 그 2월 21일 정도에서 실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한 본인을 포함해서 한 9명의 다이버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머지 8분은 다 나왔는데, 이분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. 그래서 계속 해경이 이분을 수색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조만간 이 수색까지 마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2015년에 사천에서 실종된 다이버, 그 다음에 이 양양에서 실종된 다이버 이야기, 이거는 작년 6월 23일이네요.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. 여러분들 그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동해안 다이버 실종 이렇게 쳐보면 쭉 나옵니다. 이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.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좀 주의를 저희들이 많이 기울여야 되겠습니다. 일단 지금 못 돌아오신 이분이 참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13년 4월 달에 그 울진군 후포면에서 다이버 4분이 택다이버들이 더블탱크와 사이드까지 차고 이제 다이빙을 마치고 수면에 올라왔는데 보트가 없습니다. 근데 수면의 조류는 엄청 심해서 이분들이 멀리 떠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그때 그 팀의 리더격이었던 본인이 이름을 밝혀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 손병욱 강사님이 그 팀을 다 이끌고 수면에 떠 있는 부표를 아슬아슬하게 잡고 거기서 기다렸습니다. 이 실종 신고를 받고 해경이 출동을 했는데 다행히 4시간 만에 이분들을 다 구했다, 이렇게 됐습니다. 지금 이것이 실제 그날 이 다이버들을 찾아서 해경 선박에 끌어올리는 실제 사진입니다. 그리고 제가 팔라우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이 팔라우라는 곳은 여러분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요, 이 위쪽이 카항겔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.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콜로르가 여기 있고요. 콜로르의 병장이 있죠.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묵고 자면서 주로 이 멀리 있는 이 팔라우, 블루코너 쪽 여기저기를 많이 다닙니다. 저먼 채널 쪽은. 그리고는 이 팔라우 공화국의 가장 아래쪽에 여기가 펠릴리오 코너입니다. 그래서 이 팔라우 섬의 이 지도상 오른쪽은 태평양입니다. 여기가 퍼시픽 오션이고요. 그
반대쪽이 필리핀 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양쪽 이 바다에서 그 몰아치는 그 물의 흐름이 펠릴리오 코너와 블루 코너에서 엄청 강하게, 이 지도에는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 거리가 굉장히 있습니다. 굉장히 강하게 만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흐릅니다. 이것은 실제는 다이빙을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. 그러나 이 조류에 대해서 다이버나 다이브 마스터나 혹은 더 중요한 것이 그 배를 모으는 분들입니다. 이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 조류의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. 이 펠릴리오 코너에서 이게 지금 정확한 연도는 아닌데 앞뒤 1년 정도의 그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제가 92년인가 처음 팔라우 가서 리버보드를 탔을 때 그때 그 들었던 이야기입니다. 일본에서 온 8명의 다이버들이 그 한 배를 타고 펠릴리오까지 갔습니다. 그 팀의 리더는 여자분이었고 다이브 마스터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이버들이 대부분 여자 다이버 분들이었어요. 이분들이 펠릴리오에서 그 조류를 타고 재밌게 다이빙을 했는데 안쪽으로 조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그때 밖으로 빠져나가는 조류였습니다. 그래서 이 태평양 쪽으로 조류 따라 많이 흘러갔습니다. 그런데 이 보트를 몰던 선장은 그 방향을 잊어먹고 오히려 내륙 쪽으로 이 배를 타고 흘러가면서 다이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결국 이 다이버들이 모두 수면에 올라왔을 때는 눈에 보이는 배가 없었고요. 파도는 점점 치고 시간이 지나도 배는 나타나지 않고 해서 전원이 웨이트 벨트를 다 풀었습니다. 그래서 웨이트 버클을 이용해서 그 8명의 다이버들이 본인들의 몸을 다 둘러매었습니다. 결국 밤이 오고 자기들 눈에는 헬기의 불빛이 보였는데 헬기는 이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. 그 중에 그 리더였던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슬레이트에 그 일을 하나씩 다 적었습니다. 결국은 추위에 저체온증으로 한 사람씩 죽어나갔습니다. 어쨌든 이분들은 그때만 해도 이 SMB, 라이트 이런 것들이 다이빙의 어떤 그 필수 장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 슬레이트에 기록했는 내용들을 보는 사람들은 다 웁니다. 예를 들면 뭐 미치고 곤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. 그 마지막까지 본인이 제일 오래 살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것도 그 리버보드에 사는 이야기는 그 다이버만 5mm 수트를 입고 있었다. 즉 보온이 충분히 된 거죠. 그러나 결국은 48시간 동안 못 찾고 48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을 이 하나씩 찾았는데 결국은 뭐 다는 못 찾았고 이 다이브 마스터의 슬레이트를 보고 일어났던 일들을 다 유추하게 되었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들 펠릴리오 코너는 정말 팔라우 가시는 분들이 다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합니다. 펠릴리오 코너 그 이쪽에 보면 그 노란 연산호들이 정말 그 꽃밭처럼 피어 있고요. 상당히 좋은 다이빙 포인트입니다.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다이빙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, 당연히 보트 텐더는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. 이 사람들은 어느 시간에 물때가 어떻게 돼서 조류가 어디로 흐른다, 최소한 수면에서 그 다이버들이 버블을 보고 조류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런데 이것이
꼭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다이버들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책을 가져야 됩니다. 우선 모든 다이빙을 할 때는 충분히 보온이 되는 수트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. 이게 꼭 저희들이 무슨 실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났어요. 다이빙 할 때 몸이 추우면 상당히 다이빙 자체가 피곤해집니다. 힘들어지고. 그래서 수트를 입는 것을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. 가급적이면 그 다이빙 사이트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장갑도 끼는 것이 좋습니다. 다리 종아리 다 나오는 이런 수트는 사실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다이빙 수트입니다. 그 다음 다이버들은 그 소리가 아주 길게 멀리까지 들리는 이 호루라기 같은 것을, 혹은 다이브 얼러트라고 하죠.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빵빵 크게 납니다. 이런 것들을 꼭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. 최소한 다이버의 그 팀의 리드는 물론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. 지금은 다 개인적으로 가지기를 권장합니다. 왜냐? 개인적으로 실종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. SMB, 수면 표시 기구, 그리고 라이트는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을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특히 SMB를 쏘고 밤에 거기다 라이트를 비춰보면 어마어마하게 밝습니다. 만약에 헬기나 보트나 이 사람들 찾아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. 그래서 SMB를 지내지 않고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같이 버디를 하기 싫어할 것 같아요. 물론 저는 당연히 가지고 다니고 한 번 여행 가서 한 번도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SMB를 반드시 사용하기도 합니다. 지금 이게 가격 때문에 이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라 그러죠. 그 가격 대비 그 효율성 때문에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이 GPS 장비를 쓰는 경우들이, 특히 어떤 조류가 심한 곳의 그 리버보드 중에서 굉장히 비싼 이런 데서는 다이버들에게 이것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. 저도 아직은 구비를 못했습니다. 그렇지만 적어도 다이빙 보트를 운영하시는 큰 배라면 이런 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. 그 기계들이고요. 이게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버 GPS라고 검색해 보시면 어디서 그 수입해서 판매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, 형편이 되신다면 꼭 가졌으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다이버들이 바다에서 실종되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필요한 장비는 절대로 액세서리가 아니고 모두가 필수 장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. 제가 그 오픈워터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다이버가 실종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뤘습니다. 그래서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